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일,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사전투표일이죠. 국민의 권리인 참정권을 행사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우리가 이런 권리를 제대로 갖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럼 투표하러 가기 전에 정성스럽게 차려낸 역사 한 상 배부르게 먹어볼까요? 역사 맛집, 역사 셰프 신일고 김준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3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정말 학교에서 이 계약을 위해서 정말 바쁘게 준비를 한 결과 네. 큰 문제 없이 저희 학교도 네. 계약을 했습니다.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저는 이 학생들이 물론 고등학교 때문에 고3이잖아요. 네. 이렇게 방학이 좀 길어졌으니까 아침에 많이 늦잠을 자고 혹시 못 일어나는 학생이지 않을까 걱정을 네. 좀 했는데 거의 대부분 들어왔더라고요. 오, 네. 신일고 학생들. 네.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거의 대부분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 수업 듣는데 선생님 뭐 어색해요. 뭐 카메라 놓고 수업을 선생님이 하고 있으니까 뭐 네. 이런 반응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들끼리 또 얘기도 하고 또 네. 즐겁게 또 색다른 경험으로 이제 수업을 맞아요. 진행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각종 기사들이 뜨고 있고 또 실제 참여해본 뭐 김준 선생님도 지금 현직 교사시기 때문에 네네. 선생님들, 학생들도 막 인터뷰를 많이 하던데 정말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뭐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뜻하지 않는 장점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한번 우리가 일단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앞서서 퀴즈로도 내드렸는데 내일과 모레가 사전투표일이에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히나 이 모든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건데 네네. 이게 선거 분위기가 안 난다. 이게 투표하러 가도 안전한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좀 그래도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죠. 이 선거 분위기가 안 난다라는 말이 저도 실감이 나는 게 이맘때쯤이면 정말 막판 자신의 홍보를 위해서 거리에 나가면 유세 한창 할 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유세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맞아요. 정말 그런 유세 차량도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이게 선거가 하긴 하는 건가라고 그쵸.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선거를 독려하는 의미에서 오늘의 역사 요리, 선거 이야기로도 준비를 하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퀴즈 하나 내고 가도 될까요? 네, 오늘 이 역사 맛집에도 퀴즈가 있습니다, 여러분. 퀴즈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선물 또 전해드릴게요. 선물 대방출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자, 문제 내주시죠, 선생님. 네, 지금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걸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은 대부분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일 텐데요. 그러면 유권자를 위한 날, 유권자의 날은 과연 몇 월 며칠일까요? 유권자의 날이 몇 월 며칠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사실 저도 정답을 모르겠어요. 오늘 이 역사 맛집 내용을 잘 들으면 힌트가 어마어마하게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기를 안 주시는 거군요. 귀 쫑긋해서 잘 들어보라고. 네, 유권자의 날 퀴즈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모바일 어플 예스앱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나라가 최초로 이런 선거가 이루어진 게 언제죠? 네, 최초의 선거가 이뤄진 거는 광복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48년에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이때 치러진 선거는 대통령 선거일까요? 국회의원 선거일까요? 아무래도 국회의원 선거 먼저 되지 않았을까요? 훌륭하십니다. 네,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다 대통령 선거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역시나 국민들의 대표, 대의제 민주정치이기 때문에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제일 먼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이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근간이 되는 헌법을 만들라고 뽑은 국회의원이다 해서 재헌국회라고 하는데요. 네. 이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첫 보통선거가 치러집니다. 네. 네, 이게 말 그대로 보통선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내가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재산 정도와 상관없이 만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념할 만한, 네, 정말 기념할 만한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날입니다. 네, 여기서 이미 선생님이 지금 센스 있는 분들은 바로 네. 아셨을 것 같아요. 정말 의미 있고 기념할 만한 날이 바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거가 이루어졌던 날 1948년 5월 10일 그렇죠. 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편이었나요? 다른 나라들은 이전부터 투표가 실시가 되고는 있었죠. 네. 특히 서양 중심으로 투표가 실시됐는데 대부분 제한이 많이 있었어요. 재산 정도가 있었고요. 재산이 어느 정도 세금을 어느 정도 못 내면 투표권이 없고, 그다음에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게 크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렇게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일정 나이 이상 되고 재산 전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보통선거는 우리나라도 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48년인데요. 네. 근처 살펴보면 프랑스가 44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45년, 일본 46년, 벨기에 48년. 거의 비슷비슷하게 우리나라도 네. 선거, 보통선거가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당시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어땠을까요? 이제 지금 올해 아무래도 이 감염병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네. 첫 선거다 보니까 왠지 다들 엄청나게 참여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건 꼭 해야 되나 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들 참여를 했을 텐데요. 놀라운 건 그 당시 조사에 의하면 미군정 통계에 의하면 48년도에 문맹률이 약 40%가 넘는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투표한 사람들이 전체 유권자 투표한 사람들이 95.5%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맹률이 40%인데 투표율이 95.5라는 건요. 글자를 잘 몰라도 일단은 투표장에 다 갔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대단한 열기였네요. 그 우리나라에 있었던 최초의 선거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였다는 거 여러분들 알려드리면서 이번 21대 총선 벌써 이제 21대까지 왔는데 네네. 이제 두 개의 투표용지에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지역구 네. 이제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해 주시고 하나는 비례대표를 뽑는 네, 그 맞습니다. 표를 행사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투표용지가 48cm로 역대 최장 길이에요. 네, 이것도 이제 역사에 기록될 만하죠. 그러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투표용지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요즘엔 투표용지 투표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이름이 가로로 써 있어요. 네. 정당명도 이렇게 가로로 써져 있고 옆에 이게 찍는? 도장으로 네. 찍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초의 선거 용지는 이름이 세로로 쓰여져 있어요. 네, 세로로 쓰여져 있고 도장을 그 밑에다가 찍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름도 한자랑 한글이 같이 쓰여져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문맹률이 40%가 넘는데 네. 한자든 한글이든 모르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게 뽑느냐?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숫자로 뽑는 거예요. 근데 이 숫자도 아라비아 숫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막대기 기호 있죠. 아하. 네, 막대기 1 하나, 막대기 2는 막대기 두 2개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기호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네, 다른 모습의 투표용지였을 것 같은데 지금은 또 투표할 때 뭔가 인주나 뭘 찍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냥 그 기표 용구에 딱 찍으면 찍히는 그 도장을 쓰는데 예전에는 뭘 사용했을까요? 이 도장 찍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되게 이뻐요, 색깔이. 그리고 왠지 투표 인증샷을 이렇게 투표소에서는 찍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 손등에다가 이걸 찍고 나 투표했다라고 이제 SNS에 인증을 많이 하는데요. 네. 최초의 선거했을 때는 동그라미 도장을 찍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동그라미로서 공식적인 이제 도구가 정해져 있진 않았고요. 동그라미를 이쁘게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이제 대나무 있죠. 네, 그래서 이 대나무로서 많이 이제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년 6.25 전쟁이 있으면서 탄피, 이 총을 쏘면 이제 떨어지는 이 탄피가 동그랗게 찍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로 투표를 할 때 이 탄피로도 많이 찍었습니다. 정말요? 네네. 네. 아니, 대나무는 좀 이해가 갔는데 탄피까지 사용을 네. 했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리고 선거 당선 결과가 또 이제
개표 후에 네.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나오기 전에는 뭐 유력, 뭐 확정 요렇게 나오다가 결과적으로 개표가 완료가 되면 네. 누가 당선됐다. 막 이렇게 해서 그걸 분석을 하다 보면 최연소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누가 됐고 최고령은 누가 됐고 네네. 뭐 최다 득표자 네. 뭐 아니면 너무 근소한 차이로 이제 당선이 된 사람이 누구 막 이런 분석 결과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네네.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 누구였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연소 국회의원은 만 25세 5개월 28일의 나이로 당선된 분입니다. 정말 젊은 네, 나이였네요. 만 25세면 진짜 젊죠. 네, 요즘 제가 그 후보 명단을 쭉 보더라도 20대는 많이 없었거든요. 네, 많이 없어요. 이분 다들 아실 겁니다. 네, 누구죠? 전 김영삼 대통령. 아하. 네, 국회의원 최연소 당선 기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는 김영삼 의원 최다선 국회의원인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네. 최연소가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반대로 최고령 국회의원은 역사상 누구였을까요? 이 최고령 국회의원은 1992년 5월 30일 14대 국회 임시 개시일 기준으로 당선되었었던 문창모 의원입니다. 네. 만 85세 1개월 8일의 나이. 굉장히 고령이죠. 네. 만 85세 그리고 만 25세에도 있었던 네네, 거고요. 네네. 그러면요, 뭐 가장 많이 당선된 국회의원도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김영삼 국회의원 전 대통령이시자 전 국회의원이셨던 무려 9번이나 구선이요? 구선 의원입니다. 이 기록은 지금까지도 계속 깨지지 않고 있는데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박준규 의원과 김종필 의원 이 세 명이 다 구선 의원으로서 가장 많이 당선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단기 국회의원 기록 반대도 있을까요? 이건 이제 한 번은 당선이 된 건데 한 번은 됐죠. 네.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기간이 엄청 짧다는 얘기잖아요. 엄청 짧죠. 네. 네, 그 국회의원 무려 4명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정인소, 김성환, 김사민, 김종길 의원인데요. 네. 기간이 무려 3일입니다. 3일. 사흘. 네, 사흘이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면요. 네. 1961년 5월 13일 날 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14일 아침에 당선인으로 결정이 되어서 의원 신분을 얻었는데 61년 5월 16일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죠. 네. 이게 일어나면서 국회를 해산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단 사흘 만에 국회가 해산돼 버리면서 국회의원 신분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어머나. 저는 이제 그냥 추측하기로는 무슨 선거법을 위반했거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랬군요. 5.16 군사정변으로 좀 국회가 역사적인 해산되면서.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성도 함께 이제 선거를 하게 된 보통선거가 네. 이제 참 의미 있는 날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은 누구였을까요? 네, 이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죠. 생각보다 일찍 당선이 됐습니다.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가 48년 5월 10일이라 그랬죠. 네. 그때는 없었는데 그때 빈자리를 메꾸는 보궐선거가 49년 1월 13일 날 이루어집니다. 네. 이때 경상북도 안동에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임영신 의원이 당선이 되었고요. 네. 네, 2대 국회에서도 재선에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올해는 지금 또 투표율이 좀 낮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법이 좀 바뀌다 보니까 만 18세부터 네. 선거가 가능해지잖아요. 투표가. 네네. 고3 중에서 생일이 이미 선거일 이전에 지난 친구들이면 투표가 가능한데 그렇죠. 좀 그것도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겠죠. 전 미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처음 투표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48년 5월 10일 첫 투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95.5%의 투표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네. 이 고3이 된 친구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입시 때문에 정신이 없을 시기지만 네. 내게 주어진 첫 투표를 이렇게 날린다? 이건 조금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고3 학생들도 가서 투표에 동참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렇게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투표다 보니까 설레는 마음으로 또 그렇죠.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내드렸어요. 유권자의 날이 언젠지 맞춰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보기가 없음에도 많은 분들이 정말 정답을 훌륭하십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보통선거라는 것이 우리나라가 진정 민주주의라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진정 내 소중한 한 표 이번에 꼭 행사해야겠어요. 라고 2738 청취자님도 보내주셨고요. 네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날이었군요. YTN 라디오 정말 유익하고 유쾌한 방송입니다. 6817 청취자님도 보내주셨고 그 외에 많은 분들 정답 보내주셨는데 정답이 몇 월 며칠이죠? 유권자의 날? 정답은 5월 10일이 되겠습니다. 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인데요. 이날 어떤 날인지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선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201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월 11일 유권자의 날로 지정하고 유권자의 날로부터 한 주간을 유권자 주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정답자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전해드리고요. 선생님 오늘 이제 선거 앞두고 이제 과거의 선거 모습들. 네, 기록들 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에 2차 세계대전의 원흉 히틀러, 나치당을 네. 이제 갑자기 뭐 쿠데타라든가 독재 권력을 잘못된 방법으로 잡고 독일을 이제 전쟁으로 휘몰아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나치당과 히틀러는 투표로 인해 가지고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 당시 독일 국민들이 나치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투표를 던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히틀러와 나치당한테 모는 것이 아니라 독일 국민한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기사를 보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나 저 맨날 싸우기 때문에 난 투표할 생각이 별로 없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국민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좀 부끄러워지네요. 네, 그래서 그 국회는 그 국민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써서 깨어서 투표에 힘을 쓰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선거 정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야겠습니다. 역사 맛집 오늘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